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시작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모두와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왜 자꾸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이제 저 좀 그만 내버려 두세요. 얼마 전에 사연에 이어서 이탈리아에서 10년 동안의 사업에 실패하고 한국 여행을 끝으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피오르 씨의 다음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여행을 끝으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이탈리아 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네요. 이탈리아에서 온 피오르라고 합니다. 제가 10년을 운영해온 사업을 저의 최대 경쟁업체와 이탈리아의 갱단의 방해로 인해 하루아침에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사연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그것도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살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까 해요. 제주도에 무작정 도착한 저는 우연히 만난 택시기사님의 친절함으로 인해 삶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나마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호텔방에 들어와 혼자가 되니 여전히 가라앉는 기분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제게는 그나마 있던 아빠도 이탈리아의 갱단에게 목숨을 잃으시고 세상에 홀로 남은 고아였거든요. 제주도에서 만난 택시기사님께서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저에게 남은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10년을 일궈온 사업을 망하게 되자 그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었죠. 제주도에 도착하고 다음날 저는 어딜 향해야 할지도 모르는 채 호텔방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어제 호텔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서 부딪힌 남자를 다시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제가 평소에 봐왔던 한국 드라마에서 방금 나온 듯한 비주얼을 하고 있었는데요. 180cm가 넘어 보이는 훤칠한 키에 쌍꺼풀은 없지만 커다란 눈, 그리고 태평양 같은 어깨의 체구는 한눈에 봐도 반할 만큼 매력적인 외모였습니다. 저는 가볍게 눈인사를 하고 호텔을 나와 어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 멍하니 서 있었는데요. 그 남성 역시 호텔을 빠져나와 제 옆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가볍게 눈인사를 했고 남자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영어 조금 할 줄 압니다. 영어로 물어온 그에게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혼자 오셨나요? 네, 근데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토록 아름다운 제주도에 오셨는데 여행 스케줄도 없이 나오신 거예요? 네, 그렇네요. 저는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 할 일이 없으시면 저와 같이 제주도 한 바퀴 돌아볼까요? 남자의 제안에 저는 몹시 당황했는데요. 처음 본, 아니 어제 마주치긴 했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과 같이 여행을 다니자는 말에 저는 당황한 기색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딱히 갈 곳도 없었고 하루 종일 택시만 타고 다니자니 돈도 만만치 않게 들게 될 상황이라 그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행여나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했다면 제 목숨이 위험할 상황까지 갔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 남자의 이름은 지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저 멀리서 걷는 모습이 보이네요. 지환 씨의 차를 타고 여행지로 향하는 도중 저에게 많은 것을 물어왔어요. 한국에는 왜 오신 거예요? 저는 제가 처한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부끄럽다기보다는 인생을 실패하고 제주도 여행을 마지막으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주도에 여행하러 오고 싶었어요. 아는 친구가 꼭 가보라고 해서요. 그 친구는 여행 다닐 줄 아네요. 제주도는 외국인의 방문이 매년 늘어날 만큼 인기 있는 관광지거든요. 그러고 보니 어제 택시기사님과 하루 종일 돌아다닐 때도 그랬고 호텔에 투숙하러 온 손님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바람 쐬러 잠깐 왔어요. 제 거래처 중 가장 큰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곳에서 연락 두절이 돼요. 지금 운영하는 회사에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지원 씨의 말을 들어보니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이었어요. 혹시 이탈리아 쪽에 액세서리를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는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랐어요. 이탈리아에서 운영했던 회사에서는 이미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는 모두 지급했으나 우리 회사에서 최대로 수입하고 있는 한국 회사 측에는 아직 다 주지 못한 잔금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괜히 아는 척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죠. 피오르 씨, 어떻게 아신 거예요? 혹시 이탈리아 쪽에서 액세서리 회사의 직원으로 있었어요? 네? 아니, 직원으로 있었다기보다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더는 묻지 않을게요.
대화 흐름으로는 지원 씨와 관련된 회사에서 다니고 있었다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를 챌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목적지인 오설록 녹차밭까지 가는 도중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원 씨도 입을 닫고 있더군요. 오설록에 도착한 우리는 일단 마실 거리를 사고 벤치에 앉았어요. 사장님 맞죠?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다가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동안에 제가 처했던 상황들을 말했어요. 이탈리아의 경쟁업체와 지역 갱단의 방해로 사업을 접게 된 모든 것을요. 물류창고마저 전부 불이 타버린 이야기까지 그런 이유였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에는 신고 안 할 거니까요. 지원 씨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녹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피오르 씨 우리 우도에 가볼래요? 제주도에 오면 꼭 우도는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국인이지만 제주도에 와서 한 번도 우도에 가본 적이 없네요. 날씨도 좋으니까 우리 한번 가봐요. 지원 씨의 손에 이끌려 저는 이름도 낯선 우도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성산포 종합여객터미널에서 약 15분간 배를 타고 들어가니 우도에 도착했는데요. 선착장에 내리는 관광객 중에는 외국인들도 자주 보였어요. 저만 몰랐지 우도는 이미 외국인들에게 있어서도 제주도의 유명한 여행지인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에 왔으니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맛집에 가봐야겠죠. 지원 씨는 저를 이끌고 해물라면과 전복개우밥이 유명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매운 요리는 잘 못 먹는데 볶음밥은 맛나게 먹었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사장님께 주문하고 가게를 둘러봤어요. 지원 씨가 먹을거리를 주문하고 사장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손살에 치면서 아니라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사장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 저희 보고 신혼부부냐고 물어보네요. 지원 씨는 볼이 빨개지면서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40대 초반이었고 지원 씨는 딱 봐도 30대 초반이었는데 가게 사장님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어이가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모르게 속으로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주문한 메뉴가 나오고 저는 그 비주얼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너무나도 고소한 냄새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전복 내장으로 만든 볶음밥과 커다란 전복 한 마리가 추가로 올라가 있던 모습은 입속에 침이 고일 정도로 맛있어 보였습니다. 지원 씨의 해물라면도 너무나도 맛있게 보였어요. 큰 꽃게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모습은 그야말로 비주얼 쇼크로 다가왔습니다.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저였지만 국물은 맛보고 싶더라고요. 아주머니 여기 앞접시 2개만 주세요. 앞접시는 왜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서로 맛있는 건 나눠서 먹어야죠. 한국인은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서 먹는 문화가 있어요. 더군다나 친한 사이라면 더욱요. 우리가 친한 사이예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뜨거움이 느껴졌는데요.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감정은 아니었지만 지원 씨의 이런 속 깊은 표현으로 저는 지원 씨에 대한 거리감이 조금이나마 무너진 것 같았어요. 앞접시에 각각 주문한 음식을 조금씩 덜어서 2가지 음식을 모두 맛볼 수 있게 하는 지원 씨의 손놀림은 능숙해 보였습니다. 해물라면은 처음 먹어봤는데요. 그 당시 저는 한국 사람이 매운탕이나 얼큰한 음식을 먹을 때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몰랐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그때 느낀 감정은 시원하다고 표현할 만큼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우도에서의 점심을 맛있게 먹고 저희는 건멀레 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는 없다시피 하고 여태까지 살면서 바다의 풍경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도의 풍경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정말이지 그림과 같은 풍경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만큼 장관의 모습이었습니다. 해변을 걷다가 지원 씨는 입을 열었어요. 피오르 씨, 우리 회사에 대한 수금 걱정은 하지 말아요. 사실 얼마 남아있지도 않았고 지금 피오르 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그냥 피오르 씨의 마음을 추스르고 새로운 출발을 하길 바라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제가 지원 씨 입장이었어도 지원 씨처럼 너그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액세서리 수출 사업을 접으려고 했었어요.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저희 제품을 계속 카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서 디자인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도 일주일도 안 돼서 중국에서 똑같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가격까지 싸게 풀어버리니까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제주도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수금을 밀린 업체의 대표가 눈앞에 딱 하고 나타났는데도 이토록 평온해 보이는 이유가 말이죠. 혹시 피오르 씨만 괜찮다면 제가 앞으로 진행할 사업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제주도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 개 운영할 생각이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한국인을 채용해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피오르 씨를 제주도에서 만난 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원 씨의 제안에 한동안 얼음처럼 굳어버리며 서 있었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내일이라도 당장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었는데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씨 제안은 정말 고마운데요. 저는 외국인이고 더군다나 지원 씨 사업에 지장까지 준 사람인데 왜 저한테 이토록 친절을 베푸시는 거예요? 저는 굳이 친절을 베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와 인연이 있던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당연히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아마 저 말고도 다른 한국인이라도 지금처럼 피오르 씨를 도와줬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알 수가 없었어요. 단지 한국인의 친절함 때문에 저를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는지 알 길이 없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내지원 씨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 역시 열심히 해볼게요. 사업했던 경험을 살려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열심히 해볼게요. 그런 이유로 저는 지금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씨는 지금도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며 게스트하우스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대표로 있어요. 굳이 제주도는 자주 올 필요가 없다고 해도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제가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다가 가곤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사실 요즘 들어서도 항상 헷갈리곤 해요. 지금 이게 썸인지 아닌지 말이에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 파울라 씨의 인생을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